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10월 26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구재령 변호사 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서울 시내 좀 교통 상황이 별로 안 좋죠. 시위가 계속 있고 가두행진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 네. 아마 29일이 이태원 참사 음, 2주기라서 음, 아마 그걸 또 계기로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좌파 시위대들이 또 이태원 참사도 또 그 하나의 불쏘시개로 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저는 항상 시위를 보면은 그런 거 많이 생각했는데 그 당사자가 아닌 외부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 누군가의 슬픔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그만큼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좌지우지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이슈로 그 세력들을 이렇게 빨아들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항상 보면 국내 시위, 국내 이슈 가지고 뭐 미군 철수, 뭐 다 음,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들이 세 가지 주제 좀 준비를 했는데 어제 금요일에 한국갤럽 매주 정례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어제 나온 수치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어떻게 보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푹푹 꺼지고 있는데 오히려 당 지지율은 오르는 그런 이상 현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디카플링이 된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가는데 당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전문 용어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오늘 조선일보가 여러 면을 거쳐서 털어서 집중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또 신문 얘기인데 어제 한겨레 신문과 경향 신문이 같은 날 같은 제목 거의 같은 제목의 사설을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려고 하는 특별감찰관, 그 특별감찰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덮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좌파 언론이 한동훈표 특별감찰관에 대한 강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어제 두 좌파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막장극은 아침 드라마에서는 보는 줄 알았는데 어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막장극이 벌어졌습니다. 쌍소리, 쌍욕이 난무했고요. 그런데 한쪽만 국회 모욕죄로 고발을 하겠다. 한쪽은 자당 의원이니까 눈 감아 주겠다. 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이 처신이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독님 일단 어제 한국갤럽 나온 거 하나씩 좀 찬찬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잘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20%. 예, 보니까 9월 둘째 주에도 20% 최저치였는데 어제 다시 20으로 이제 20%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부정평가는 70%,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그러니까 3.5배네요. 정확히 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3.5배가 되고 있다. 지금 이 추세로 나가게 되면은 앞에 일자가 새겨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당 지지율 한번 그래프 볼까요? 당 지지율.
예, 빨리 띄워주세요. 예, 당 지지율. 예, 정당 지지율은요. 예, 정당 지지율 이게 뭐죠? 예, 저거 정당 지지율 맞나요? 아,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감독님이 조금 헤매고 계시는데, 예, 당 지지율은 제가 좀 일단 구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아, 대비, 지난주 대비, 예, 저게 잠깐만요. 우리 감독님께서 저거는 MBS인데 우리 감독님 갤럽하고 MBS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예, 예,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 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가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2%가 예. 올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서울에서요. 네. 대통령 지지율은 17%인데, 음. 17%인데, 네. 당 지지율은 34%. 어. 아, 굉장히 반토막이에요. 차이가 예, 그러네요. 반토막이에요.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17%인데 당 지지율은 34%다. 이런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TK에서요. TK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26%가 나오는데 당 지지율은 얼마가 나오느냐? 46%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20% 차이입니다. 이거는 전체하고 예. 이제 TK하고 이제 차례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전체에서 여론조사는 항상 추세를 보는 게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네. 추세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내려가는 추세인데 이거하고 디커플링이 되면서 분리가 돼서 네. 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누구의 해법이 맞는지 어떤 해법에 대해서 나는 동조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사안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로서 나는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해법보다 당의 해법, 한동훈 대표의 해법에 대해서 이게 더 타당하다라고 한다라는 것이 분리가 돼가지고 여론조사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TK. 네. TK는 사실 보수의 심장이고 여기가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걸로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께서 동조화해가지고 대통령실과 당을 일체로 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그 해법대로 해서 해결을 하고 네. 그리고 그 해법대로 대통령실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울경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27%인데 또 이제 당 지지율은 대구 경북과 비슷하게 한 46%가 나와서 한 20%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거둔 그 퍼센티지가 득표율이 61%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 선거 때 금정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65%니까 거의 근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 자체 조사로도 세 번째 야당 후보 단일화가 된 직후에 해보니까 2.1%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 자체 조사에서. 근데 그렇죠. 막판 한 일주일을 스퍼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뭔가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한 세 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산 민심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게 대통령 지지표다. 또 이런 해석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암만 정치는 아전인수라지만 해도 좀 정도껏 해야지 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또 그 다음 날 네. 부산 범어사를 가서 도를 맞더라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내 갈 길 그대로 가겠다. 그래서 기존 뭔가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그렇고 그냥 기존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재보선 민심을 약간 오독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식의 처방을 내는 거 아닌가 해서 어찌 보면 재보궐 선거 그 수치를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음.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이제 갤럽 이 조사는요 그런 식의 그 해석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오류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어느 쪽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근거가 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쪽이 타당한지 한번 근거를 대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이 정도로 이길 거다라고 친윤 쪽에서 주장하신 분 한 분이라도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자신만만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도 그 차이로 이긴다라든지 혹은 뭐 10여 퍼센트 차로 이깁니다 정도 발언은 나왔어야죠.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되게 네. 위기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 선거 격차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구청장 뺏긴 적도 있어요. 여기 무조건 되는 데도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 항상 이기지만 그 중에도 세계 신기록 세운 경기는 정말 특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거의 세계 신기록 감이에요. 네. 이 정도 격차는 솔직히 여당 내부에서도 놀랬어요. 다들 놀란 수치예요. 근데 음. 그거하고 비슷한 수치를 찾아보려니까 처음에 윤 대통령 됐을 때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됐으려면 그 사이에 출렁거리는 게 왜 설명이 이게 안 되잖아요. 지난 총선에도 그럼 그 퍼센트만큼 이겼어야 되지 않나요? 안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만큼이 안 났고 그 직전에 더 꺼졌기 때문에 이번에 까딱함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다가 이 정도 격차로 됐으면 한동훈 대표가 스퍼트 했고 해법에 대해서 내놓은 거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 준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의원님께서 저번에 자료화면도 여러 개 띄우셨지만 금정 시민께서 난 진짜 이번에 한동훈 때문에 찍어주는 거다. 한동훈 기회 한번 주려고 찍어주는 거다라고 대놓고 인터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해서 정말 잠깐도 안 쉬고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나고 나가지고 다 이 얘기 저 얘기 누군 못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와가지고 그냥 이기는 데다 그런 얘기가 선거 앞두고 그런 얘기가 어딨나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제 이철우 경북지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대표를 맹공을 했던 그런 정치인인데 어제 MBC 라디오에 나와서요. 그 TK 지역 민심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호의적이지만 처음보다 그러니까 정권 초기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공식적인 거 외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자제하시면 조금 민심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친윤 정치인, 친윤 유력 정치인 입에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얼마만큼 민심이 심각한지.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수 정당이 배출한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네. 박정희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최초의 비영남 출신 대통령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대구 경북이었죠. 김영삼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부산? 이제 부산 마산 거제 뭐 이쪽이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포항이죠. 또 박근혜 대통령 대구죠. 네네네. 그러니까 다 영남이었어요. 다 영남인데 윤 대통령은 부친 고향 그러니까 그 뿌리가 공주고 그렇죠. 충청이고 또 서울서 자라서 쭉 성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남하고는 이렇다 할 그 지연이 없었는데 이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역대 대통령들의 영남 지지율보다 아무래도 조금씩 덜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덜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푹푹 영남에서 꺼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부정평가가 70%까지 나왔는데 부정평가는 요인 보니까 첫 번째 요인이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에서요 네. 처음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동향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 대통령실은 선수는 전광판을 쳐다보지 않는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던 길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런 투의 어떤 입장을 내놨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면 이제 뜨거워 좀 이렇게 한 거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매번 이런 상황이 너무 반복되면서 아쉬움이 있었던 게 여론의 반응이 나오고 문매를 맞고 나서 그거에 대한 뒷수습 차원에서 자꾸 인제 그것도 좀 미흡하지만 네. 메시지도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게 국민들께서 '아 좀 미리 좀 하지.' 전광판 안 봐도 자기가 말로 홈런 쳤으면 4점 난 거 알아요, 선수가. 근데 지금 홈런이 안 나잖아요. 나도 점수 안 난 거 알고 그거에 대해서 더 가혹한 평가 나오니까 전광판 보기가 두려운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민심을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반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뭔가가 계속 나왔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가 아무래도 선거는 지역 연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어느 지역이다, 내가 어떤 노선이다 이것만 가지고 표를 얻어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게 선거 대연합. 근데 그게 굉장히 와해됐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항상 그랬어요. 민주당 후보면서 TK나 PK 쪽 후보가 나오면 딱 결합해가지고 된다. 그렇죠. 항상 그런 전략을 썼어요. 그랬었죠. 그렇죠. 음. 근데 우리는 그 연합이 TK, PK 쪽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연합이 꾸려졌던 거예요. 대연합이 근데 그 지지율이 꺼져 가다가 요번에 금정에서 예전에 대선 때만큼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게 정확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철우 경북지사 정도가 그런 얘기 할 정도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 상식 수준으로까지 자리 잡은 거 아닐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들이 이제 나와야지 요 여론이 이제 굳건해지고 20% 위, 30% 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기사 보면 대구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구 경북에선 유경수 여사와 김건희 여사를 비교하는 분들이 많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유경수 여사처럼만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여기 어벤져스에서 그랬잖아요. 유경수 여사만큼만 하면은 예. 국민들께서 민주당한테 욕했을 거예요. 왜 우리 여사 건드리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김 여사 이름이 연일 그 매스컴에 오르면서 민심이 악화되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그래서 요새 영남 의원들도 지역구 가기가 무섭대요. 야, 지역구 가면 제발 좀 어떻게 좀 조치를 좀 해야지 국회의원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많이 받는다고요. 그리고 보수 지지층에서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전에 제가 민주당 패널들한테 그 얘기 들었다 그랬잖아요. 여사 이슈 아니면 우리가 윤 대통령을 뭘로 공격하고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이제 억장이 무너졌었는데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그래요. 요번에 여사 이슈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은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받을 게 없었거든요. 예. 외교나 이런 거 우리 성과 엄청 많아요. 얘기할 것도 많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걸로 본 게임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보수 지지층 안에서 이 여사 이슈에 대해서는 뭐 특별 감찰관 뭐 이런 거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뭐 하나 탁탁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무리 짓고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냥 했던 얘기 왜 또 하냐 이러고 넘어가고 그러고서 이제 본 게임 들어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면으로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서 아직까지 안 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어제 이제 25일에 이제 25일 어제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구시당 행사에 참석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 문제를 회피하고 방치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하면 안 되고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된다.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이 얘기하면서요. 다음 달부터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 많은 상식 있는 국민의 마음은 민주당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분들 마음을 국민의힘이 모셔와야 된다. 김 여사와 관련한 지지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다. 우리가 당당하고 강력하게 싸울 수 있어야 이긴다. 뭐 이런 발언이 그래서 어제 대구 가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이게 윤 대통령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지지율 올라가면 윤 대통령의 권력이 더 세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윤한 네. 갈등으로 뭐 권력이 넘어갈 일이 있나요? 지금 요것만 해결되면 모든 분들도 내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더 보낼 텐데 지지 철회 안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니까 그 해법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농단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 없는 이슈로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어야 된다. 그거에 관련돼서 언급되는 사람들은 쇄신 차원에서 내보내자 이런 건데 행정관 몇 명 내보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뭐가 공격이 될 수도 없고 이거는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라는 대전제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뭐 이제 친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왜 민주당이랑은 안 싸우냐. 근데 최근에도 메시지 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음.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났을 때 현타 온 국민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더 믿음을 주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재명이랑 진짜 싸우겠다고 준비하고서 그 얘기를 시안을 막 바꾸서 얘기하는데 민주당이랑 안 싸운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사안 자체를 너무 왜곡해가지고 그냥 악의적으로 마타도어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자꾸만 뭐 하려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요. 어제 그 뭐 여의도의 돈찌라시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예, 여의도에 떠도는 한동훈의 살모사 프로젝트다. 아, 살모사 프로젝트. 자기를 믿고 키워준 선배인 대통령 부인을 흔들어서 대통령을 밟고 자기가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전략이다. 이래갖고요. 뭐 가동 시점은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부터다. 해서 도이치 사건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뭐 지금 이용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또 디올 파우치 사건 같은 것도 이 묘하게 한동훈이 이용해서 여사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리고 디올 파우치 사건 그거 해가지고 총선 공천권하고 지휘권을 또 장악을 했다. 조중동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을 제끼고 그렇게 한 것이다. 뭐 찌라시 엄청 도네요 진짜. 이런 찌라시가 어제 아주 굉장히 그 전날은 또 무슨 도곡동 7인회하고 뭐 저하고 현종님을 그 7인회 멤버로 집어넣은 뭐 이런 찌라시가 돌았는데 어제는 또 이런 무슨 살모사 프로젝트다 뭐 해가지고 아주 장문에 이거 뭐 그럴 듯하긴데 이게 보니까 소설인데 등급 외 소설이에요. 그렇죠. 또 뭐 그러니까 이런 찌라시를 제작해서 유포하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부 사실에 부합하고 일부는 좀 과장이고 일부는 허위사실 이렇게 적당히 섞어놔야 되는데 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다 뭐 속된 말로 그냥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무계한 얘기들로 그냥 번복이 돼 있어요. 그 제목 하나를 퍼뜨리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악의적인 그런 이미지 하나를 딱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덧씌우려는 뭐 그 정도인데 저 정도 내용으로 만들려면 전 지금 앉은 자리에서도 한 10개는 뚝딱 만들어요. 진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 상식이 있어야죠.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이 실패하면 그 이후에 후보 누구 나와도 안 돼요. 정권 재창출이 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려운 자리라고 얘가 누누이 얘기할 때 윤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잠룡들 중에서 경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되든 말든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너무 먼 얘기고 그것까지 생각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는 게 첫째 대전제로 성립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달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찌라시 돌릴 시간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지지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여사 이슈를 대통령실에서 먼저 정리했어야 돼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했으면 완전 씬을 다 잡아먹는 거잖아요. 정치적 역량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 이랬으면 당에서 얘기할 일도 없죠. 지금 윤한 갈등, 뭐 김한 갈등 이거 다 프레임인데 거기에 붙어서 자기 자리 아직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세력이 지금 계속 이제 뭐 앉아가지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작성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안쓰러운 거죠. 국민들 눈높이에 이게 차지도 않는 내용 가지고서 뭐가 여론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안쓰럽고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민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우리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선 때 약속했었던 거 맞습니다. 그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 나왔으면 당내에서 얘기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 대통령실 그 반응 중에 그 도이치모터스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그 음. 모녀가 뭐 23억 원의 그 수익을 얻었다. 수익을 얻었다. 그게 뭐 전혀 검증되지 않은 거다. 그건 그런 얘기 퍼뜨리면은 뭐 엄정한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죠. 팩트 체크는 제가 이제 요거는 말씀드릴 게 저는 뭐 어느 쪽에 치우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맞는 건 맞다고 얘기 드릴게요. 23억의 수익을 얻었다는 건 우리의 상식하고 법적인 얘기하고 달라요. 그래서 민주당 쪽 패널이 그거 가지고 공격하면 저것도 왜곡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세 조종이라는 게 있으면 그 시세 조종 범죄는 주가 조작에 있어서 시장을 교란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뭐 호재를 터트려 가지고 주가가 출렁 하면 그거 자체가 범죄예요. 그럼 그거에 인과관계에 있는 변동은 다 부당이득으로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3억으로 올라요. 그리고 또 어떤 호재 때문에 5억으로 올라요. 그러다가 무슨 악재를 만나서 다시 꼬꾸라져 가지고 1억이 됐어요. 내가 거기서 현금화해요. 그럼 1억 집어넣었다 1억 현금화하죠. 그럼 저는 수익 번 게 없죠. 네. 빵원이에요. 음. 근데 만약에 그 출렁출렁하는 게 시세 조종에 의한 거였다. 그럼 2억 오르고 2억 올랐죠. 나는 현금화하지 않았지만 4억의 부당이득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어거지로 하는 건 미실현 이득을 긁어 모아가지고 23억을 하는 건데 그게 내가 현금화한 이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실현 그렇죠. 미실현 이득이 한 23억으로 추산이 된다. 그렇죠. 그것도 네. 그리고 가장 넓게 잡았을 때인데 그 당시에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그게 걔네들의 작전에 의해 가지고 변동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과관계 있는 이득 이렇게 해가지고 딱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의 그 권오수 회장 네. 사건의 재판부도 액수 산정 불가다. 액수 산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유독 기소되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득이 산출이 가능하고 그게 23억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어떤 돈을 많이 취득한 것처럼 씌우는 건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미실현 이득을 다 긁어 모았는데 그 이득이 이 주가 조작이랑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밝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현 이득이 아니에요. 여기서 네.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건 이건 분명히 용산에 도움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당한 공격으로 용산을 곤란하게 하면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미션이 커지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잘라야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구설수를 탄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이번에 사실관계는 여기까지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눈높이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더 조심하고 더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도 저는 궤를 같이 한다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주제, 요 정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오늘이 10월 26일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추도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박정희 정신을 얘기를 했어요. 불굴의 정신, 이 도전 정신으로 한국을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시켰다. 앞으로도 우리가 박정희 정신으로 현재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뭐 온라인상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박근령, 네. 그 박근령 씨가 그 내빈 소개를 하다가 네. 한동훈 대표 이름을 거론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박근령 씨가 한동훈 대표 그 내빈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왜 빠뜨렸는가 하는 게 조금 이제 네티즌 사이에서도 그렇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습니다. 잠깐 우물쭈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순간적으로 이름이 딱 안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연세도 있으시죠? 그 이름이 순간적으로 딱 안 떠올라갖고 그랬다라고 네. 행사 끝나고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네. 한동훈 대표에게 자기 개인 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면서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서로 연락하고 지내자. 연락하고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박근령 씨가 차를 타고 행사장을 나가다가 네. 김종혁 최고위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 예. 김종혁 최고위원을 만나는데 자신이 한동훈 대표 이름을 언급하지 못해 한동훈 대표에게 너무 미안하다. 연설에서 말한 정치의 희망이 자기가 그 연설에서 정치의 희망을 얘기했는데 그에 한동훈 대표를 언급한 것이었다. 이런 설명까지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박근령 씨는 한동훈 대표가 입장할 때 박수를 치고 자기 환영을 했었다. 근데 순간 이름을 아이, 이랬다고 김정일 최고위원한테 지금 해서 김정일 최고위원이 그게 팩트니까 공지를 해주라. 오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 정도면 뭐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죠. 해프닝인데 그럼요. 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키워가지고 뭐 좀 해보려는 사람들은 좀 실망감이 좀 크겠습니다. 그쵸. 실망감이 좀 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로 하고 싶은 분들은 최근에 그 이상득 국회 부의장 별세하셨을 때 네. 또 그 이명박 대통령 만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대표 조문관 쓸 때 네. 한 30분 정도 면담했던 걸로 아는데 어젯밤이었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고 잘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 또 좋은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원로들께서의 그 마음이 어떨지 또 이제 하니까 그 해프닝 가지고 그걸 더 크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